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하나 올렸다가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엎고 좀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뭐 이번 주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남아공 확진자 추이인데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40개국 정도 이상에서 확진자가 이제 오미크론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증세는 좀 경미한 것 같다. 그리고 사망자 증가 수도 그렇게 이제 가파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고, 또 이 관련해서 오미크론 때문에 사망한 사람까지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안도하는 그런 측면도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번지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뭐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다시 이게 보시면 그래프가 쭉 내려가다가 증가했다가 줄다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델타 변이 쪽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은 미국 10개 주 정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10개 주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더 늘어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확진자 증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경제 활동의 봉쇄,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봉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 하락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오미크론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 바이오엔테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하죠. 베스트는 전파 속도는 델타 변이보다 조금 빠르다,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기존의 백신으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베스트. 그다음에 뭐 증세도 심각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제일 나쁘게 되는 거는 전파 속도가 3배, 4배 정도 되면서 지금의 백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뭐 몇 달 걸릴지 모르겠다,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최근 들어서 투자들이 약간 전자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데이터 봐야겠죠. 이번 주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또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약간 이제 은근히 조금 긴장도가 좀 내려간 측면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 변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헝다에서 2억 6천만 달러 부채를 못 갚았죠. 사실상 저거 디폴트 선언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못 갚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게 디폴트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회장과 회동을 해서 좀 잘 갚아라, 니들 이 사업 불리다 그렇게 된 거니까 갚아라, 뭐 노력해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충 정리해 보면 그 극단적인 어떤 경착륙 가능성은 그렇게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주면서 헝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룹을 축소해서 일부 회사로 이제 좀, 지금 뭐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회사로 축소돼서 이제 그 중심으로 다시 회생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자산을 갖다 매각을 하고 해서 그룹을 갖다가 이제 해체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헝다그룹이 부동산 부분은 뭐 사실상 디폴트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근데 질서 있게 부채 줄일 거 줄이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서는 이제 뭐 변수가 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헝다 문제가 불거지긴 했어도 지난 주말에 보면 그 위안화 환율이 그렇게 뭐 확 올라가거나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환율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라고 봤는데, 이거 원달러 환율이 1181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난주 종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종가 대비 한 2원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헝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제 주말에는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어떤 악재는 하나 가지고는 시장에서는 괜찮았는데, 막 오미크론에 헝다에 몇 개가 조합이 돼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일단 헝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주말의 반영으로 놓고 보면 좀 충격이 연속적이다, 크다, 이런 거보다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뭐 요 정도의 어떤 반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미국의 증시가 최근에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나스닥 일봉이거든요. 보시면은 많이 빠졌고 121선, 이제 거기서 이제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나스닥 시약이 낙폭이 제법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들어서 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빠졌던 사이클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대체로 121선 전후에서는
들고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에 또 그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뭐 이번에도 당연히 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20주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3주 연속 하락한 사례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까지 빠지면 3주 연속 하락하는 거긴 한데 이제 조금 이제 기술주 쪽에 어떤 뭔가 좀 이상이 있다. 이거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의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지금 맞물려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게 미국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 주말에 갑자기 확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생 쪽에 좀 일부 연동이 된 것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뭐 대출 받아 투자한 게 일부 또 청산하는 과정에서 폭락이 나왔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조금 투자 자산 중에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분석되는 기술주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게 이제 쭉 빠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을 투자자들이 지금 인식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또 신흥시장 쪽이라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수급,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가상화폐 가격도 그렇고 이제 쭉 빠졌다라는 점에 외국인들의 혹시 변화가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그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을 보니까 그 4월 이후에 최대 자금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EPFR 기준으로는 유입이 축소된 거 정도고, 이게 리피니티 리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탈이 된 거고, 이게 좀 구분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금의 주식시장에 좀 확 유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인 제공한 건 주로 유럽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유입은 되고 있고 유럽에서 많이 빠져나간 게 원인이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이번 주에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조금 그 데이터 중에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기술주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 쪽엔 자금이 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이제 빠져나간 건 주로 이제 금융주에 투자하는 펀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거 봐서는 또 나갈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그 아시아 증시에 대한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우리나라만 3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만 매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어떤 기술주들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가 잘 보시면 이제 매수 규모는 좀 줄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매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월 1, 2, 3만 놓고 보면은 3일 동안에만 지금 2조 원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높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나스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줄 거냐. 일부에서는 이제 공매도 청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걸로 봐서는 공매도 청산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반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월에는 원래 대차가 줄어요. 예, 여러분들 쭉 나중에 데이터 보세요. 그러니까 12월에는 이제 그 배당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차 남의 거 빌려온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좀 대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증시 상승의 전부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조금 공매도 청산이 이제 전부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반밖에 안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중국 변수도 있고 가상화폐라든가 나스닥 시장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줘요. 이거 월요일, 화요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기가 있어서 뭐 확 들어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이제 대량 매도를 안 해준다. 그리고 또는 매수 정도 신용만 해준다. 이렇게만 돼도 이번 주는 괜찮거든요. 만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동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페이스가 워낙 세서 지금 3일 만에 2조 원 샀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역대 이제 외국인들 월별 순매수 기록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4조 8천억 이상, 5조 원 정도 이상 매수하면 증시는, 코스피는 당연히 다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런 페이스로 갈지 아니면 이제 반짝하다 끝나는 건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결과를 보고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어쨌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잘 보시면 아시아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좀 부진했거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였지만 이건 대형주들, 2차 전지 아니면 이런 어떤 게임주가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지수만 떨어뜨린 거지 중성주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히 우리나라를 유난하게 매수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느냐 요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별로 보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4.6%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가 주간 4.6% 올라간 건 올해 1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간에 별로 오른 적이 없어요. 사실 올해 들어서. 근데 어쨌든 확 돌렸잖아요. 하이닉스가 그 절반 정도 올라갔고 요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포인트는 그냥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공매도 청산하면서 반짝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는지는 결국엔 삼성전자 가지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제 요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지난주 보면 주간 누적으로 보면 휴대폰 부품, 그다음에 PSK 같은 이제 반도체주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강세 보이고 통신 장비라든가 뭐 2차 전지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는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요일에 또 확 올라갔잖아요. 예,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교류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터주 막 올라가고 게임주도 급등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요 구도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거냐? 요거는 월요일까지는 한 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화수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구도상으로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간다라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계속 힘이 좀 실릴 거고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게 시소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동시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또 뭐 게임을 비롯해 기존 주도주들이 또 한동안 반등하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도를 보자.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엔터, 게임,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종목별 장세로 좀 바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조금 더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요건 추이를 좀 보면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해서 이번 주 체크 포인트를 보면 오미크론 데이터가 이번 주에 2주 이내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게 되면 이번 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나올까? 아까 제가 베스트, 다음에 이제 워스트별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델타 변이보다는 전파 속도는 좀 빠른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빠르다라는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세에 대한 어떤 경미, 기존 백신에 대한 어떤 내용들 여기에 따라서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받을 건데 근데 우리가 델타 변이에서 봤듯이 지금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는 조금씩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무뎌지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연말 연초로 갈수록 이제 부양안이 조금씩 후퇴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난주 중반부터 중국발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변수 이제 헝다 vs 이제 경기 부양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인하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서 만약에 헝다 문제만 없었다면 우리 증시가 주 최고에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헝다 문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자들이 볼 거냐. 근데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투자들에게 좀 밀리면 받아볼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국 변수 지급 준비율을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하고 그런 당국자들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것도 좀 봐야겠고요. 다음에 이제 FMC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블랙아웃가 가니까 안 나올 텐데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오미크론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매파적인 발언하고 저게 왜 저러지 하겠는데 잘 보시면 최근에 연준에서 고용 이야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를 보면 그 공장들 그러니까 고용주들 중심으로 따져보는 어떤 비농업 일자리 수는 증가가 미미한데 취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 일자리 노동자들 기준으로 삼아보는 실업률은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보니까 취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볼 때는 고용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괜찮아졌다. 걱정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 잡는 게 더 급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거보다 오미크론도 걱정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긴축까지 해버리면 진짜 이러다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스닥도 팔고 이제 또 가상화폐도 일부 좀 던지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긴장감
이게 이제 과연 그 또 다른 어떤 위험 자산으로 보는 그 신흥시장 쪽까지 조금 일주일 전에 경계를 할 거냐. 근데 외국인들이 무색하게 계속 샀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쨌든 연결해서 이번 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해준다면, 제가 매수할 때 구도, 전차,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중에서 적어도 4개 정도 이상, 그러니까 최소 3개 또는 4개 업종 정도 매수해주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나스닥 하락, 요거에 대해서 우리 증시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2번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적어도 강보합 이상만 유지해주고 5일 중에 3일 정도 이상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녹음을 2번 하려니까 예, 조금 바쁘네요.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날 내용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트레이더의 수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팟캐스트, 아니 유튜브 방송에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이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대단히 심도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보실 만한 내용이고 하니까 이제 같이 올려준 유튜브 방송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